일단은 오늘 해야 될 거를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번 내려받아 보시면, 요 JDBC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자, 오늘 배워볼 거고요. 자, JDBC. 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에 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요 친구들. 자, 요 친구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한다.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DB를 커넥트한다. 해서 JDBC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도구들, 그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JDBC라고도 부르고요. 자, 오른쪽에 이 친구를 왜 자꾸 제가 JDBC라고 하느냐? 자, 요 웹스톰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뭘로 만들어졌다 언어가? 자바. 그죠? 정확히는 자바는 아니고 자바 친척으로 JVM으로 동작하는 언어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자바로 접속한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DBC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화면을 GUI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JDBC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쿼리도 한번 날려보고, 그죠? 실행도 해보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워볼 거고. 자, 여기 한번 내용을 조금 볼까 합니다. 내용.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배워볼 JDBC인데, JDBC,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는 거예요. 커넥티비티. 이렇게 가네요. 커넥션 해도 되고, 커넥티비티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할 건데, 자, 접속해서 그냥 접속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SQL을 직접 실행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표준 API. API라는 건 뭐예요? 규칙이라고 했죠? 규칙. 자, 보통 어떤 규칙을 얘기하냐? 통신을 하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규칙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제공해야 돼요. 제공하지 않으면 그건 API가 아니고 제공을 해야 그것이 API가 됩니다. 자, 요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JDBC라 하는 거고, 자, 요 JDBC를 우리가 배우면 어떻게 해요? 자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저랑 배워볼 거고요. 자, 요때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드라이버라는 걸 다운받으셔야 돼요. 드라이버는 라이브러리의 일종이고,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무엇인지도 배워볼 거예요. 물론, 제가 예전에부터 지나가듯이 이렇게 다 얘기해서 대충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오라클을 접속할 거다. 그러면 OJDBC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면 그러면 접속할 수 있고요. 내가 MySQL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MySQL J 커넥터라고 하는 이름의 라이브러리 다운받으면 그러면 또 MySQL 접속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만 있으면 여기 써져 있죠? 드라이버만 있으면 JDBC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접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규칙에 따라서 외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언어든 간에 자바든 파이썬이든 C든 C샵이든 그죠? 누구든 어떤 언어로든 이렇게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우리가 자바로 드디어 접속을 해보는 거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단히 코드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자바로, 자, 요 드라이버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요 다운로드를 받은 요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JDBC에 보면 드라이버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걸로 접속할 URL, 유저, 패스워드. 예를 들어 우리가 접속할 URL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로컬호스트에 1521에
1521에 EX인가요? EX PDB 죄송해요. PDB1이다. 그러면 이런 URL을 갖겠죠. 그 다음에 내가 스쿼트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스쿼트.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타이거.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어디 접속하는 거예요? 내 데이터베이스에 스쿼트 계정으로 타이거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접속 객체가 이렇게 통하고 반환이 됩니다. 통하고 그러면 접속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셀렉트도 할 수 있고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딜리트도 할 수 있고 크리에이트도 할 수 있고 그런트도 할 수 있고 모든 쿼리를 우리가 요 쿼 접속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JDBC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셀렉트를 실행하게 되면 셀렉트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result set이라고 했어야죠. 요걸로 받게 되면 요걸로 이제 받은 테이블을 우리가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해볼 거고요. 코드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URL 이미 한번 접속을 우리가 데이터 소스를 만들 때 이미 해봤어요. 자, 요거. 자, 우리가 이제 써본 요 친구. 그죠? 자, 요게 서비스명 기반의 URL이라 불러요. 자, 우리가, 죄송해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를 접속하죠. 네이버. 자, 네이버를 접속할 때 앞에 어떻게 쓰냐? 앞에다 꼭 http 또는 s 이렇게 쓰죠.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씁니다. 자, 이유는 뭐냐? 자, 요게 규칙이에요. 규칙, 규약 이렇게 부르죠. 자, 우리가 네이버를 통신하는 규칙으로 http 통신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꼭 앞에다가 규약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라클에 접속할 때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규약으로 우리는 자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그래서 JDBC 통신을 한다. 요 앞에 HTTP 통신을 한다. JDBC 통신을 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에 접속할 건데 JDBC로 접속할 거야. 자, 요거는 드라이버 이름이에요. SYN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드라이버 이름. 자, 드라이버 요걸로 접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주소가 되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 요게 지금 네이버에 있는 곳에 접속한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네이버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네이버 이런 호스트를 쓰는 거는 웹상에서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이런 호스트들은 어떤 걸로 돼 있냐? IP 주소를 매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서버가 IP 주소가 뭐 171.31.6.3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81번이 443이 되겠네요. 자, HTTP 포트는 보통 443이 여니까. 자, 요런 이름의 주소를 매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내 컴퓨터 안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요런 주소를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IP 주소를. 자, 그래서 여기다가 로컬호스는 내 컴퓨터 아니고 예를 들어 그 회사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 회사 컴퓨터의 IP 주소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회사 컴퓨터가 뭐 163.3.3.1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라클은 대체로 무조건 1521에 열어놔요. 바꿀 수 있긴 한데 내가 설치만 하면 자동으로 얘는 1521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포트는 자동으로 1521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설치한 도커 보시면 여기 윈도우 이렇게 열어야 되나 보네. 얘가 안 보이려나 봐. 보여주기 싫은가 봐. 부끄러운가 봐. 여기 떴다. 자,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설치가 되면서 자, 1521 포트를 자동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핑을 내 컴퓨터에 1521로 이렇게 잡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1521에 자리 잡습니다.
폴트라는 것은 OS가 프로그램, 특히 서버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된다고 했고요. 고유 번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제 그냥 XE라고 하면 CDB라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XE라고 안 하고 여기 PDB1 이렇게 하면 뭐예요? PDB가 된다 그랬어요. PDB의 이름 중에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XE라고만 하면 CDB, 그 다음에 PDB1 이렇게 해야지 PDB 들어가죠. 자, CDB랑 PDB 기억 잘 안 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라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죠. 하나는 CDB고 하나는 PDB고. 자, CDB는 어떤 용도? 관리자 전용. 요 데이터베이스 오라클을 관리하는 관리자 전용. 이 친구는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데이터가 관리자의 어떤 관리 소스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두 개를 아예 구분을 이렇게 시켜놨죠. 이게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D라는 게 있는데, SID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고, 자, 요게 이제 PDB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인데 이렇게 접속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명 기반으로 여기 보면 슬러시가 이렇게 있는 게 차이점이죠. 얘는 슬러시가 없고 얘는 슬러시가 있고 여기도 슬러시가 있고 슬러시가 없고. 자, 코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얘는 슬러시가 있고 얘는 슬러시가 없죠. 자, 이런 구분점이 있고 이 서비스명 기반에 접속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URL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코드. 자,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놨어요. 자, 우리가 여기 접속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유저는 스쿼시고 타이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행할 쿼리는 EMP네요. 그쵸? EMP에다가 테이블로 접속해서 EMP no, ename, 그 다음에 dbt no를 볼 거예요. no를 볼 거고, 그 다음에 dbt no가 무엇인 것, 뭐 10번인 것, 20번인 것, 30번인 것. 그러면 뭐예요? 10번 부서의 사원들을 보게, 20번 부서의 사원들을 보게, 30번 부서의 사원들을 보게.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은 꼭 접속을 하셔야 되고, 자, 접속할 때 URL, 유저, 패스워드 써서 접속하고, 성공하고 나면, 자, 우리가 쿼리를 쓰실 수 있어요. 쿼리를 쓸 건데, 자, 쿼리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자, 물음표. 그쵸.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물음표를 내가 10 또는 20 또는 30으로 채우는 이런 문법을 우리가 prepared, 준비된 쿼리다,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prepare statement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채우냐? 내가 이렇게 set int 첫 번째에 10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 물음표가 이렇게 5개 정도 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첫 번째, 이 친구는 두 번째, 이 친구는 세 번째, 이 친구는 네 번째 물음표가 돼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다가 10을 넣겠어, 이 뜻이에요. 자, 10을 넣겠어. 이런 거 왜 쓰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SQL 인젝션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성공하면 우리가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 내역을 우리가 반복문으로, 자, rs.next는 이터레이터 문법이죠. 이터레이터 문법으로 emp no 가져오고 ename 가져오고 dpt no 가져와서 출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것을 우리가 JD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배우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 매니저가 무엇인지, 커넥션이 무엇인지, prepare statement가 무엇인지, result set이 무엇인지, 그쵸? 이렇게 배워보는 것이 JDBC입니다. 자, 요거를 배워볼까 합니다. 그쵸? 요거를 한번 배워보고, 실제로 코드도 작성해보고, 여기 뭐 간단한 요약도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오류 내역이에요. 만약에 이런 오류가 뜨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010127이 뜨면, 비밀번호 오류구나.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도커를 실제로 안 켰어. 실수로. 그러면 요 도커 문제로 뜰 수도 있구나. 드라이버를 잘못 다운받았어? 드라이버가 없다. 이런 오류가 뜰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뭐 내가 오라클 서버 컴퓨터에 방화벽을 안 열어놨어. OS의 방화벽을 안 열어놨어. 그러면 이런 오류가 뜰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우리는 아마도 이 오류 말고는 뜰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35분까지 쉬었다 와서 요거 조금 더 배워보고, 근데 이제 안 배우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복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복습을 해줄 수도 있어요.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여러분들이 정해보세요.